별난 재주 많은 일곱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5명을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소 발자국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얼마 후에 자신이 죽으면 그곳에 묻어달라고 하였어요. 그 말대로 얼마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소 발자국이 있는 곳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오형제의 이름은 말리보기 천리보기, 연희딸깍, 진둥만둥, 먼말 듣기 멀리 말하기, 줄었다 늘었다였어요. 형제들의 이름은 달랐지만 얼굴 생김새는 마치 쌍둥이들처럼 똑같았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오형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맏형인 말리보기 천리보기가 세간살이를 다 팔아 나누어 가진 다음 세상 구경도 하고 돈도 벌어 성공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모여 살자고 말했어요. 그래요. 형님. 형님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고 저도 형들과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잖아요. 3년 동안만 헤어져 열심히 살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오순도순 서로 돕고 재미있게 살아요. 하고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서 오형제는 함께 길을 가다가 사거리가 나오자 이곳에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형제들은 손바닥에 침을 뱉은 뒤 손뼉을 쳐 침이 튀기는 방향으로 각자 떠나자고 하였어요. 형님, 형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연희 딸깍이 말하자 말리보기 천리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희 딸깍이 손바닥에 침을 뱉어 손뼉을 치니 침이 그 자리에 떨어졌어요. 나는 이곳에 자리를 잡겠어요. 침도 여기 떨어졌고 나도 이곳이 맘에 들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번엔 말리보기 천리보기가 손뼉을 치니 동쪽으로 침이 날아갔어요. 좋다. 나는 동쪽으로 가야겠구나. 너희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난 후 나는 동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돈을 벌어 오마. 가끔 한 번씩 사방을 둘러보아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를 부르고 다른 동생도 불러 도와주마. 그 말을 듣고 줄었다 늘었다가 말했어요. 형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희들을 부르세요. 아셨지요? 말리보기 천리보기가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둥만둥아, 내 차례다. 침을 뱉어 손뼉을 치렴. 어느 쪽으로 튕길지 궁금하구나. 진둥만둥이 힘껏 손뼉을 치니 침이 서쪽으로 곧장 날아갔어요. 어이쿠, 나는 서쪽으로 가야 하나 보네. 그러지 뭐 그럼.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야. 이제 내 차례다. 하고 진둥만둥이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를 불렀어요. 형들 뒤에 서 있던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가 형들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네, 형 저도 해볼게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가 손바닥에 침을 뱉고서 살며시 손뼉을 쳤어요. 침은 앞으로 쭉 날아갔어요. 줄었다 늘었다가 박장대소를 하더니 말했어요. 형님 저쪽이 북쪽이지요? 형님은 북쪽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도 함께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나는 북쪽으로 가야겠구나. 이제 남쪽 방향만 남았네. 줄었다 늘었다야. 내가 남쪽으로 가야겠구나. 줄었다 늘었다는 남쪽을 흘기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알았어요. 나도 남쪽이 맘에 들어요. 형님들,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금방 몸을 늘려서 달려갈게요. 줄었다 늘었다는 기분 좋게 몸을 쭉 늘였다가 다시 평소대로 줄이고는 형들을 바라보았어요.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가 형제들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를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테니. 말리보기 천리보기가 형제들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가려고 정한 쪽으로 떠나야 한다. 몸 조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해. 약속을 한 형제들은 각자 성큼성큼 길을 떠났어요.
말리보기 천리보기는 동쪽으로 길을 가다가 날도 저물고 다리도 피곤하여 어느 마을 동구 밖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주저앉았어요. 어느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겠구나 하고 이 집 저 집을 둘러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99가는 됨직한 커다란 집 뒤로 도둑으로 보이는 시커먼 사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처녀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둘러매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말리보기 천리보기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집으로 달려가 탕탕탕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이야 도둑. 빨리 좀 나오시오. 이 집 아가씨를 도둑이 업어가요. 빨리 나오시오. 빨리. 그러자 잠시 뒤 험상궂고 힘이 세 보이는 문지기가 불평을 하며 나왔어요. 계속 일하다가 잠시 쉬려는데 웬 불안당 같은 놈이 소란을 떠는 게냐? 여기가 어딘 줄 알기나 하느냐? 이 집은 한양에서 정승을 하시는 대감대긴이라.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싶은 게로구나. 그러나 말리보기 천리보기는 전혀 기죽지 않고 말했어요. 아가씨 방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 아니요? 이때 소란스런 소리를 듣고 안방마님이 밖으로 나왔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몸종을 보내 확인을 하라고 보냈지요. 곧 별당에 갔던 몸종이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시던 아가씨가 안 보여요. 이곳저곳 찾아보고 소리쳐 불러도 감쪽같이 사라지셨어요. 아이고 마님, 아가씨가 없어요. 안방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정승도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말리보기 천리보기의 손을 잡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말리보기 천리보기는 손짓 발짓을 하며 대답했어요. 제가 별난 재주를 갖고 태어나 만 리도 볼 수 있고 천 리도 볼 수 있답니다. 지금 도둑은 저 고개 넘어 자기 집 광에다 아가씨를 가두어 놨습니다. 저에게 힘센 장정 8명을 주시면 가서 아가씨를 구해오겠습니다. 정승은 재빨리 힘이 센 머슴들을 골라 말리보기 천리보기에게 주었어요. 그들은 고개 넘어 도둑의 집으로 가 도둑도 잡고 아가씨도 구해 돌아왔어요. 정승과 안방마님은 크게 기뻐하며 커다란 상에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했어요. 그리고 좋은 방에 비단 금침을 펴주어 푹 쉴 수 있도록 했지요. 말리보기 천리보기가 떠나려 하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고 정승이 말했어요. 말리보기 천리보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신분이 비천하여 벼슬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몸이오니 그저 돈이나 몇 푼 쥐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승은 펄쩍 뛰었어요. 내 귀한 무남동녀 외동딸을 흉악한 도적의 소나기에서 구해준 신세를 어찌 갚지 말라 하는가? 길을 떠나려 한다. 하니 무거운 짐은 부담이 될 터이고 비옥한 곳에 땅 문서와 어음 몇 장, 그리고 노잣돈을 넉넉히 넣어두었으니 너무 서운하다 생각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곳에 들리게 되거든 반드시 찾아오게. 정승과 안방마님, 잡혀갔던 아가씨까지 많은 사람들의 배움을 받으며 말리보기 천리보기는 가던 길을 다시 떠났어요. 한미천 벌었으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나 배우기도 할 겸 동생들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세상 구경이나 하자. 길을 떠나는 말리보기 천리보기의 발걸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는 북쪽으로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내가 방심을 하여 산적 소굴에 갇혀 버렸구나. 일이 갇혀 있으니 임금님이 내려주신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네. 무슨 방법으로 이 소굴을 나가 탐관오리가 괴롭히는 백성들을 구해내나? 연로하신 부모님과 처자식은 내가 죽고 나면 어찌 될까? 아이고 큰일 났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저놈들을 어찌 달래 이곳에서 살아나가나?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하, 암행어사가 산적 소굴에 갇혀 있구나. 말리보기 천리보기 형님의 도움을 받아 소굴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연희 딸깍 형님을 불러서 함께 구해내야겠다.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말리보기 천리보기 형님,
이곳은 밤골 뒷산인데요. 이곳에 산적 소굴이 있고 그곳에 암행어사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희 딸깍 형님을 불러서 구해내려 하는데요. 산적 소굴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형님께서 보시고 가르쳐 주세요. 마침 삼거리 주막에서 어디로 갈까 궁리하느라 빈둥대던 말리보기 천리보기는 밖으로 나와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돌고 그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틀어라 하며 소굴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번에도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연희 딸깍형, 내 말 좀 들어봐요. 이 산 산적 소굴에 암행어사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형님과 함께 그분을 구해주고 싶어요. 이리로 오실 수 있어요? 그때 연희 딸깍은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열쇠를 찾지 못해 쩔쩔매던 며느리를 도와 광의 자물쇠를 열어주고 있었어요. 재빨리 손가락으로 열어주고는 밖으로 나와 대답했어요. 어디로 찾아갈까?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형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달려오다 보면 중간에 나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다가 내가 영 안 보이면 나를 찾으세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형을 찾아갈게요. 연희 딸깍은 곧장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멀리서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두 형제는 서로 얼싸안고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곧장 말리보기 천리보기가 가르쳐준 산적 소굴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이미 해는 져서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밤이 되었어요. 두 형제가 살금살금 조심해서 소굴로 들어서니 산적들은 그날 큰 소득이 있었는지 술과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쿨쿨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워낙 깊은 산속이라 보초도 세우지 않았답니다. 감옥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보니 젊은이가 한 명 갇혀 있었어요. 연희 딸깍이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자물통을 손가락으로 열었어요. 감옥 안에 젊은이는 깜짝 놀라 말을 하려 했어요. 그때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가 입에 손가락을 대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어요. 연희 딸깍이 젊은이의 손을 잡고 속을 밖으로 이끌었어요. 산 밑 마을로 내려온 세 사람은 그제야 말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고맙소이다. 은혜를 입었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젊은이가 먼저 말을 했어요.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제가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재주를 갖고 태어나 먼 곳에서 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나리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공무에 힘을 쓰십시오. 연희 딸깍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재주가 좋은 곳에 쓰이게 되어 기분이 좋답니다. 나리, 형님, 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갑시다. 암행어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산적들을 소탕해야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될 테니 포졸들을 불러서 함께 소굴로 가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자네들의 공을 높이 사 큰 상을 내리겠네. 곧바로 어사와 두 형제는 포졸들을 불러 함께 산적 소굴로 쳐들어갔고 산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탕했어요. 소굴을 뒤지니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레에 싣고 또 실어도 끝없이 나왔어요. 어사는 보물을 대부분 한양으로 보내 나라 살림에 보태게 하고 일부분은 가난한 백성들과 과부,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분은 두 형제에게 포상금으로 주었지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고 하니 두 형제는 감당이 안 돼 결국 진둥만둥이를 불렀답니다.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와 연희 딸깍이 불렀을 때 진둥만둥이는 일거리가 몰려들어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진둥만둥이는 못 드는 물건이 없고 못 지는 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형제들이 오라고 하니 하던 일을 순식간에 끝내고 곧장 달려왔어요. 진둥만둥이는 쇠로 만든 지게에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상자를 높이 쌓아 거뜬히 졌어요. 한 곳에서 정착하기로 한 연희 딸깍이 그 금은 보화를 보관하기로 하고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와 진둥만둥이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줄었다 늘었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몸을 쭉 늘여 성큼성큼 걷거나 달릴 수 있기에 먼 곳까지 갔어요. 그는 자신의 재주를 펼쳐 그곳에서 사람들의 편지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어찌나 빨리 일을 끝내는지 모두들 앞을 다투어 일거리를 맡기러 찾아왔어요. 어느 날 친척 집에 혼사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길을 가던 중이었어요. 어, 어, 어. 다급한 소리가 들리는 곳을 쳐다보니 67살쯤 되는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지에 걸린 연주를 잡으려다 헛발을 디뎌 떨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줄었다 늘었다는 횡 몸을 늘려 순식간에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그때 아이를 찾으러 나오던 아이의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그 아이는 만석군의 손자인데 귀하디 귀한 5대 독자였답니다. 아이의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모두 달려 나왔어요. 줄었다 늘었다가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자 아이도 너무 놀랐는지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어리둥절해하는 가족들을 보며 줄었다 늘었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만석군인 아이의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말했어요. 우리 가문은 자손이 귀해 이놈이 하나밖에 없는 5대 독자입니다. 아니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느냐. 생명의 은인인데 절을 하지 않고. 할아버지는 아들 며느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도 함께 절을 했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우.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가문대가 끊어질 뻔한 것을 막아 주었구려. 어서 들어갑시다. 집 안에 들어가 술이라도 한 잔 드시오. 아이의 할아버지가 줄었다 늘었다의 손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술상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내게 했지요. 줄었다 늘었다는 할아버지와 주거니 받거니 하며 거나하게 취해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다음 날 줄었다 늘었다가 길을 나서려 하자 가족들이 며칠 더 있다 가라고 말렸어요. 약속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자 만석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논밭의 문서를 꺼내어 줄었다 늘었다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아이의 생명을 구한 값으로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였지요. 줄었다 늘었다는 고맙게 받아들고 약속한 일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각자 여기저기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약속한 3년이 되었어요. 맏형인 말리보기 천리보기가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를 불러 처음 헤어졌던 사거리에서 만나자고 형제들에게 전달하라고 했어요. 형제들은 말리보기 천리보기의 말대로 헤어졌던 사거리에 모두 모였지요. 그동안 각자 이런저런 일을 해모은 재산이 엄청났어요. 오형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소박하고 정갈한 집을 지어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을 들은 오형제는 편안히 집 안에서 호의호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싸움터를 향해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는데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세찬 물살이 흘러내렸어요. 나무와 흙더미도 쏟아져 내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줄었다 늘었다가 몸을 늘려 위로 올라가 보니 물이 쏟아지는 쪽에서 웬 사내가 오줌을 누고 있었어요. 오줌 줄기가 얼마나 굵고 새든지 나무 둥치가 뽑히고 흙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우리만 이상한 재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사내도 만만치 않네요. 형님, 저 사내도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가면 한 몫을 할 테니 같이 가자고 합시다. 연희 딸깍이 말했어요. 형제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어요. 그 사내도 좋다고 하였고 자기의 이름은 오줌 장사라고 밝혔어요. 그는 줄었다 늘었다 보다 어리다며 동생을 삼아 달라고 해서 다들 그러기로 했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또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길 건너편의 선나무들이 폭풍에 흔들리듯 사정없이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형님 저곳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연희 딸깍이 말리보기 천리보기에게 물었어요. 허참, 그놈 별종이네. 웬 사내가 재채기를 하니 나무들이 사방으로 흔들리는구나.
저자도 싸움터에서 한몫하겠구나. 저리로 가서 함께 가자고 해보자. 모두들 몰려가 설득을 하니 그도 그러마하고 대답했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콧방귀라고 했어요. 나이가 연희 딸깍보다 아래라 말리보기 천리보기와 연희 딸깍에겐 형님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 진둥만둥 줄었다 늘었다. 새로 형제가 되기로 한 오줌 장사도 동생이 되기로 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부모는 다르지만 한 형제가 되어 마음을 합쳤어요. 전쟁터에 도착한 그들은 물론 굉장한 활약을 펼쳤지요. 말리보기 천리보기는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 장군이 병법을 펼칠 수 있게 도왔고 연희 딸깍은 포로가 된 군사들을 순식간에 구해냈어요. 콧방귀는 폭풍 같은 바람을 불어 적군의 병사들을 날려 버리거나 강이나 바다에 있는 배를 뒤집어 엎어 물에 빠지게 했고 먼 말 듣기 멀리 말하기는 적군의 정보를 알아내 장군에게 전달했어요. 줄었다 늘었다는 진둥만둥이 쇠지개로 져다 준바위와 돌들을 들고 몸을 쭉 늘여 높은 곳에서 멀리 던져 적군을 다치게 했어요. 오줌 장사는 적군이 쏜 불화살이 날아오자 오줌을 사방으로 날려 다 꺼버렸어요. 이들 일곱 장사와 함께 싸우는 아군은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지루하던 전쟁이 끝났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일곱 젊은이는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서로 도우며 살았어요. 그리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갔지요. 온 나라에 이들 일곱 형제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답니다.